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성공을 부르는 기적의 실천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책 이름은 더 룰 리치 편, 닥터 매직 지음, 은행나무 출판사입니다. 더 룰 리치 편은 수입보다 지출이 큰 사람, 가진 것이 많아 잃을 가능성도 높은 사람 등 개인이 처한 상황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재산 증식법을 제공하고 패턴 분석을 통해 실제 투자에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전합니다. 또 노숙자에서 백만장자로 인생 대역전을 이룬 다양한 사례들을 다뤄 합리적인 동기를 부여합니다. 내면의 소리를 획득하기 위한 명상법이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컨디션을 극대화하는 팁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부록에는 실전에서 지침이 될 만한 주식, 부동산, 사업 투자의 요령을 담았습니다. 책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한 5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자주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두 번째, 관심사를 바꿔라. 세 번째, 생활습관, 시간, 중독, 집착, 음식, 자세들을 바꿔라. 네 번째, 환경을 바꿔라. 5번째, 부자가 되려는 시도를 하라 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활 습관을 바꿔라 읽어드릴게요. 본문의 180쪽부터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라.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은 생활 습관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바꾼다 해도 자신의 모든 걸 새롭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관심사를 포함해 생각하는 바가 바뀌고 습관까지 바꾼다면 주변에서 그에게 사람이 달라졌다고 말할 겁니다. 자신을 바꿔 운을 바꾸는 비법의 2가지 축이 생각을 바꾸는 것과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문제는 운을 바꾸는 도전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장벽이기도 합니다. 습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길들였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단시간에 바뀌지 않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습관 중에 무엇을 바꿔야 당신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요? 게임을 끊는 것, 매일 운동하는 습관 만들기, 저축하는 습관 만들기. 아마도 막막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근본 원칙을 말씀드리고 나면 듣고 나니 너무 당연하다 여기실 겁니다. 이처럼 진리는 우리 현실에 뚜렷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듣고 보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에 미묘한 차이점을 알고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성공의 갈림길을 만듭니다. 당신의 생활 습관에서 성공과 부와 제일 밀접한 항목은 바로 시간과 돈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하늘이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는 사람에게는 들어올 행운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돈을 낭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될 수 있는 한 큰 재물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남에게 인색하게 구는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돈을 잘 관리해야 성공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도 특별히 더 도와준다는 사실은 아마 모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 돈, 이 둘 중 부자가 되는 운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얼핏 돈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정답은 시간입니다. 시간 습관. 당신의 인생에서 시간이 최고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책 서두에서 당신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확률을 뚫었는지 그 행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 어렵게 하늘의 축복을 받아 인생을 얻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 시간을 부여한 하늘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모진 고난을 줘서라도 당신을 각성시키려고 할 겁니다. 어떤 사람 A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택에 30이 넘어서도 빈둥거리며 삽니다. 직업을 가질 생각도 않고 매일 게임하고 술 마시고 살아도 언제나 부모님에게서 생활비가 풍족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사회에 크게 기여할 재능을 타고났지만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 하늘은 어떻게 할까요?
하늘은 그의 부모님의 사업을 망하게 만들어 알거지로 만듭니다. 그제야 아들 A는 허둥지둥 뭐라도 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이 비유는 실제 현실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하늘은 사람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준다고 합니다. 동양의 현자,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비여유, 시천지지 위하야. 당신의 삶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부여한 하한물일 뿐입니다. 지금 한번 당신을 되돌아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왔는지, 당신이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습관으로 바꾸면 하늘은 당신을 돕는 방향으로 선회합니다. 운도 당연히 그렇게 변화해 갑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성공하기 힘든 건 초등학생도 알지만 제가 말하려는 이야기의 요점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라. 돈 쓰기의 기준. 돈을 아끼라는 말이 단돈 1,000원도 무조건 절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1,000만 원도 기꺼이 써야 하며 가치가 없다면 단돈 10원도 아끼라는 말입니다. 즉 기준은 얼마나 가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A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을 위한 일이니 무조건 용돈을 풍족하게 주는 것이 최고로 가치 있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큰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자식의 인생을 고인물처럼 정체시킨다는 점을 관과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해서 자식을 무작정 귀하게 여기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 결과로 A의 부모에게 사업이 망하는 불운이 닥치듯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선의로 하는 행동이 오히려 상대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자신에게도 해가 되어 돌아오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재벌 중에는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과 교육을 매우 엄격하게 주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라고 무작정 자녀에게 오냐오냐 잘해주다가 자녀가 아나무인으로 자라게 되면 결국 부모의 사업까지 망치게 되는 악영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갑질을 하다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재벌 자녀의 사례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부자는 재력이 넘치는데도 자녀를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직접 벌게 만들며 스스로 돈과 시간의 존귀함을 깨우치게 합니다. 아마 당신에게 가치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좀 더 크게 보면 그 소중함의 기준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게임에서 좋은 아이템을 하나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시간과 돈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참으로 덧없는 노력을 했었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매사에 좀 더 당신에게 가치 있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보세요. 게임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게임을 통해 얻는 기쁨과 만족감이 적절하다면 당신에게 좋은 파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지 않게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사용하는 가치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잘못된 유형은 돈 몇 푼과 시간을 교환하는 겁니다. 당신은 휴식할 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쇼핑하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난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오프라인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당신이 쇼핑할 때 취향에 적합 여부나 상품의 품질을 고르는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가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A사 온라인 마켓, B사 온라인 마켓, C사, D사 등등등을 헤매다 보면 비슷한 상품을 고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서는 회원 포인트를 쓸 수 있고 저쪽에는 할인 쿠폰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배송비가 무료, 다른 쪽에는 원래 가격 자체가 조금 더 낮게 올라왔고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고 상품표까지 읽다 보면 대체 어느 것이 더 저렴한 건지 헷갈리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멈추십시오. 만약 단돈 몇천 원을 절약하기 위해 만약 당신이 몇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것은 결코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쇼핑할 때 바가지 쓰는 것만 면한다면 약간의 금액 차이는 상인에게 베푼다고 생각하십시오. 상대에게 베풀고 당신의 시간을 절약하고 돈을 조금 더 쓰는 것은 결코 돈 낭비가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온라인 쇼핑몰 한두 페이지에서 구매 결정을 하고 남는 시간으로 다른 것을 하는 자유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 남는 시간에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한다면 훗날 훨씬 귀한 재산의 보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에 불과하더라도 그게 반복되어 1년, 10년 누적되면 결코 당신이 거금으로도 살 수 없는 긴 시간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더 살고픈 것이 최대의 소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시간 낭비는 또 다른 의미다. 비효율적으로 생활하지 말자. 이번엔 가치를 떠나서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은 시간 낭비라는 개념 자체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 낭비를 노는 것,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의미 없는 일을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고치는 게 성공의 필수 공식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적게 놀고 더 열심히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조금 더 유리할 뿐, 더 일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만 잘 알면 당신이 지금보다 더 많이 놀고도 훨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이 성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내면의 일부분은 쉬고 놀기를 끊임없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싹 무시하고 밀어붙인다면 당신 내면의 일부분은 어느 순간부터 방해 파장을 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일이 잘 안 되어야 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직장을 잃어야 하시고 당신 식당에 손님이 없으면 쉬기 때문에 무의식은 그 안 좋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그 부분은 당신을 파괴하는 악일까요? 아닙니다. 무의식은 단순해서 당신이 마음속으로 잠시 생각했던 쉬고 싶은 욕구, 놀고 싶은 욕구를 명령으로 인식해서 달성하려 할 뿐입니다. 결국 모든 지금의 상황은 당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인생은 당신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성공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당신을 한쪽 방향으로 몰면 이번엔 당신이 놀고 싶은 마음이 당신의 일을 방해하는 파장을 냅니다. 슬기로워지려면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시간 낭비 개념이 등장합니다. 당신이 노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대충 하는 것이 진정한 시간 낭비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해오던 방식이 실제로는 시간이 줄줄 새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무난하게 책을 읽고 무난하게 서류를 보고 이렇게 하면 당신은 평범하게 살게 됩니다. 평범한 삶의 습관이 당신의 인생도 평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한 인생을 살려면 당신의 습관도 보다 특별해야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할 때 정신 에너지를 쏟아서 남다르게 하십시오. 음식 습관 201쪽 성인이 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식단을 반복합니다. 특히 집에서 먹는 음식들은 본인들의 기호에 맞춰 먹기 마련입니다. 음식 습관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또한 당신의 성격과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 높은 레벨의 법칙입니다. 동양의 신비한 기법인 도가 명상법은 신선이 되기 위해 도를 닦았다고 합니다. 사실 신선은 상징적인 목표이고 실제로는 정신 에너지 단련의 비법입니다. 이 비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세 가지가 명상과 더불어 음식과 척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정신 에너지 단련에서 명상이야 필수적이겠지만 왜 음식을 중요시 여겼을까요? 앞에서 물질도 파장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그 속의 영양분뿐만 아니라 기운 같은 무형의 에너지도 같이 섭취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관점은 육식과 채식입니다. 도가에서는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주로 하는 것을 정신 단련의 비법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생각의 파장 때문입니다.
식물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거의 의식이 없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나 돼지, 닭 모두 생각을 하는 동물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동물이 가진 생각의 파장이 에너지 흔적으로 남아서 같이 흡수가 됩니다. 에이, 선생님, 저는 평생을 육식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요? 아마 당신도 이런 의문을 지닐 겁니다. 사실 평소에 육식을 한다고 한들 그것에 섞인 정신 에너지 파장은 매우 미미해서 무시해도 될 수준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 에너지를 단련할 때는 당신의 파장이 혼잡해져서 잡념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몰입이나 명상이 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민감도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당신이 소원을 이룰 때 사용하는 정신 에너지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점을 치는 사람들은 한동안 육식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스님들이 육식을 금하는 이유도 살생 문제도 있지만 마음이 혼탁해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도가에서도 이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당신도 육식을 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먹는 음식에 따라 이렇게 몸의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당신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뭔가 중요한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떠올려야 하는 시기에는 육식과 술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흥분을 잘하는 사람이나 마음에 잡념이 많거나 꿈을 계속 꿔서 숙면을 못 취하는 사람들도 육식을 줄이는 것이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마음이 너무 침울하거나 기운이 가라앉는 사람은 육식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술과 고기를 너무 즐기는 사람은 그 패턴을 조절해 보세요. 무엇을 자주 먹느냐에 따라서 당신을 주도하는 파장이 바뀌기 때문에 음식 습관을 바꾸는 것도 당신의 운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자세의 습관. 자세 습관은 체형이나 관절의 건강과 밀접하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자세 습관에 따라서 척추가 틀어져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일이 많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폰이나 책을 보는 일이 많아 일자목, 거북목 등이 생기고 앉는 자세가 좋지 않아 일자 허리나 골반이 틀어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척추 상태가 당신의 운과 밀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척추가 어떻게 운과 연결이 될까요? 도가나 요가처럼 정신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척추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도가는 도인술 또는 동공이라고 해서 특이한 체조 같은 동작들로 몸과 척추의 균형을 조절해 왔습니다. 요가 역시 명상을 위해 고안된 기법이지만 점차 척추에 관심을 기울이며 발전해 왔습니다. 아마 당신도 요가하면 특이한 동작들을 떠올릴 겁니다. 요가는 특수한 동작들로 척추를 바르게 하는 것에 크게 노력을 합니다. 단지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인체의 에너지 사이클이 척추의 균형과 매우 밀접하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에너지 비법은 차크라라고 불립니다. 차크라는 바퀴나 원반이란 뜻인데 정신적인 힘을 각성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요가에서는 척추를 따라 6개의 중요한 차크라가 있다고 합니다. 왜 동서고금의 명상법들이 유독 인체의 척추를 중요시 여길까요? 척추가 인체에서 정신파장의 안테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개골 안에서 뇌는 뇌 척수액에 둥둥 떠 있습니다. 뇌를 둘러싼 뇌 척수액은 평소 뇌의 생각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물질입니다. 척추에는 뇌 척수액이 흐르고 뇌의 연장선인 신경다발이 지나갑니다. 이 뇌 척수액과 신경다발이 인체 내에서 길게 뻗어가며 흡사 핸드폰에 내장된 막대 안테나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뇌가 신호 발생기라면 이와 연결된 긴 막대인 척추는 안테나입니다. 이 막대형 신경 구조가 정신 에너지에 민감하게 공명하기 때문에 우주의 기운을 받고 당신의 생각을 퍼뜨리는 것에 척추가 뇌와 함께 위력을 더합니다.
이런 이유로 척추의 상태가 균형이 잡혀 내 척수액 순환이 원활할수록 당신은 정신 에너지를 외부로 더욱 강력하게 발산하고 외부의 파장도 더욱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손길의 운 에너지와 잘 소통이 되어 원하는 바를 더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현대 의학적으로는 내 척수액 순환이 잘 되어야 면역력이 올라가며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이는 요가나 도가에서 말하는 인체 에너지가 좋아진다는 측면과 일치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이 척추의 상태가 좋을 때에는 기운이 더 넘치고 일이 더 잘 되는 시기를 겪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평소에 활력 넘치게 살고 싶다거나 운을 더 좋게 바꾸고 싶다면 오늘부터 척추를 곧게 펴고 가벼운 체조나 요가를 해보길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쌓아가는 저와 선배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책 읽어주는 여자 윤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